AI 쪽에서 파생된 섹터들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다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쪽이 바로 제약바이오고 학회 일정들이 정말 11월 달만 하더라도 타이트하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도 많이 하는데 그냥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어떤 회사와 접촉이 있을까,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 심리와 궁금증 이런 것들이 좀 커졌고, 또 올해 IPO가 많이 있어요. FDA 승인 관련돼서 2026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이민수의 경제 토크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오셨습니다.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바이오를 바이오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워낙 뭐 사실은 반도체 쪽 대형주 수급이 가다가 이게 흘러나오니까 역시나 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쪽인데요. 바이오가 최근에 다시 좀 약세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학회 모멘텀들이 또 있다고요? 네. 네,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본격화됐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학회 일정들이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정말 11월 달만 하더라도 타이트하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도 많이 하는데 3일에서 5일까지는 바이오 유럽 학회 있고요. 3일에서 6일 뭐 월드 ADC, 비만 학회, 면역 항암 학회 뭐 이렇게 학회 일정이 줄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결과치를 도출해내는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예전과 다르게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빅파마와 8건의 기술 이전을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공동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회 일정 하면 그냥 나와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제약바이오의 학회 일정이 있으니까 한번 제약바이오 볼까 정도였지만, 이젠 기업들이 정말 학회에 나가서 일정이 그냥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을 거둬들이다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 이젠 이런 학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기대 심리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엔 이번엔 어떤 기업이 어떤 결과를 발표하고 또 어떤 회사와 접촉이 있을까, 그리고 그 접촉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 심리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궁금증 이런 것들이 좀 커졌고, 또 하나는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잠깐 좀 흔들렸었어요. 이거래일 동안. 근데 이 수급을 어디서 받아갔느냐라고 봤을 땐 아까 AI 쪽에서 파생된 섹터들 뭐 전력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에너지 관련된 쪽부터 정말 많은 기업들이 AI 키워드로 로봇까지 움직였다 보니까 이쪽은 다 같이 군단으로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다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 수급을 받아가는 쪽이 바이오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이 그 수급을 받아가면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시장에 AI라는 키워드가 흔들림이 나왔을 때 그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성과 자금을 받아줄 수 있는 쪽이 바로 제약바이오고, 그만큼 그 다음으로 기대감이 많은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기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자들의 심리, 거기에 지금 학회 일정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올해 IPO가 많이 있어요. 네, IPO가 있는데 통상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업황들이 굉장히 좋았을 때 그 산업의 IPO들이 좀 활발하게 이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 지금 신규 종목들의 IPO가 줄줄이 포진이 되어 있고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섹터의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요소가 11월, 12월, 1월까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학회 모멘텀이 금리 인하, 학회 모멘텀, 그다음에 신규 상장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신규주는 뭐 많이 상장하면 사실 물량 부담이 되는 건데요. 바이오는 그래 봐야 뭐 몸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전에 뭐 LG 엔솔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올라오면 그죠, 시장이 휘청휘청 되거든요. 자금이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오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IPO가 별로 없었네요. 로키드 헬스케어 뭐 이런 거 최근에 관심이 있고 그죠. IPO 모멘텀도 전체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AI 개발해가지고 뭐 세계 3대 AI 강국이 된다는데 1등, 2등하고는 워낙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네이버가 오픈 AI 꺾였다. 이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반도체 만들고 그죠. 이것도 제약도 글로벌 빅파마랑 같이 옛날에 신약 개발하고 정말
죽을 똥살똥하면서 진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술 수출하는 게 지금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알테오젠도 그렇고 막 비상장 기업 이런 데도 계속 이제 그런 이 기술 수출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네, 일단 FDA를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굉장한 큰 성과라고 네. 보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머크로부터 키트루다 SC 이제 판매 마일스톤도 2026년 1분기부터 인식이 되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일스톤까지도 인식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는 FDA라는 그 문턱 자체를 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포문이 열렸고 이제 내년에는 또 누가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출 정도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알테오젠, 올릭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주요 임상 결과라든지 기술 이전 발표가 속속들이 될 것이고, 제가 이 뒤에서 또 FDA 승인 관련돼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네. 2026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기업까지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업 얘기로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네, 넘어갈까요? 네, 뭐 IPO 이야기 좀 더 해도 되고요. 좋아요, 그럼 이제. 네. IPO 좋죠. 네. 11월, 12월 달에 IPO 진행하는 두 회사 일단은 네. 더 많기는 한데 제가 제일 좀 중요하게 보는 회사가 이 두 기업인데, 일단 1, 2와 2조 원 규모의 RNA 신약 기술 이전 체결한 기업입니다. 네. 알지노믹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예. 영상이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청약 일정이 24일, 25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유사한 기업이 지금 올릭스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 규모인데 아마 이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상장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기대감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에임드 바이오라는 회사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청약을 하는데 이 회사는 지금 리가켄 바이오랑 좀 유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예. 있고, 리가켄 바이오가 시총이 5조 원이다 보니까 이 회사도 지금 굉장히 ADC 관련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던 기업이라서 이 두 기업은 청약에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요즘 괜찮은 기업들은 지금 신규 상장하고 나서 2거래일, 3거래일 막 상한가 가더라고요. 조용조용히. 네. 그래서 오늘 노타라는 기업도 빠지긴 맞아요. 했지만 3거래일 정도 시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한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런 IPO 투자에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깨알 IPO 정보까지. 네. 알지노믹스, 에임드 바이오 11월 20일 이후니까요. 뭐 청약 일정이 뭐 충분히 있죠. 네. 저희가 뭐 영상이 뭐 그렇게 늦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러면 바이오가 뭐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는데, 그럼 바이오 주목해서 항상 근데 바이오는 종목을 선정하기가 그죠? 늘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그때 또 다르고 오름폭도 감안해야 되고, 지금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모두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네.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은 지난번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때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그때 이전 상장에 대한 결정,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주가 흐름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 기점으로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뭐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방은 더 열어두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025년 3분기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마일스톤 350억 원이 이제 수령이 되고요. 네. 그리고 1, 2년 이내에 판매 마일스톤도 또 있어요. 근데 1.5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이고, 키트루다 SC 이제 앞으로 매출액의 4에서 5% 정도 규모의 로열티 수익도 또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앞으로 현금 흐름까지도 굉장히 좀 빵빵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2026년에도 또 일정이 있는데 지금 다이치 산교와 계약한 에너투 SC,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한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릴베고스토미그 네. SC 1상 결과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치에 대한 발표가 상당히 또 주가의 중요한 흐름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이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현 ADC 치료제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SC1상에서 유효성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개선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많은 ADC 치료제 쪽이라든지 지금 뭐 개발 중인 ADC도 SC 제형에 따른 전환 행보를 좀
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키트루다 SC, 그러니까 SC 제형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이 굉장히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떤 결과치가 도출될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서는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좋은 결과치가 도출이 되면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지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2026년 일상 결과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결과치가 잘 나올 시에는 상당히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SC 제형이 지금 각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앞으로 SC 제형에 대한 부분들 기술 이전의 모멘텀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봤을 땐 알테오젠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뭐 바이오의 삼성전자 같아요 지금 그죠? 네, 알테오젠이고요. 한 종목만 얘기하면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또 한 종목 더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네, 일단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ABL 바이오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BBB 셔틀 그랩바디 B라는 기술로 뇌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데요. 이게 뇌질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통과를 해야 되는 뇌에서 물질이 들어갈 수 있게 통과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그랩바디 B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026년 기점으로 대형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FDA 관련돼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4월 달에 GSK라는 그 제약사와 4.1조 원 규모의 지금 그랩바디 B 관련 수주,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받아내면서 업계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그걸 기술 이전을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2022년 1월에 사노피 쪽으로 파킨스병 관련된 ABL301 그러니까 치료제를 기술 이전을 또 했어요. 이때는 규모가 1.5조 정도 돼서 좀 작은 규모긴 했는데 이게 사노피에서 이상을 단독으로 게시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결과치가 도출이 잘 되면 이번에 새로운 기술 이전이 또 생겨날 것이고 그때는 GSK와 했던 기술 이전 규모인 4.1조 원 규모 정도 되는 그러니까 좋은 좀 기술 이전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랩바디 B에 대한 기술 이전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한양행 쪽으로 또 기술 이전을 한 게 있어요. ABL 104, 105인데 전 임상 그리고 초기 임상에서 굉장히 우수한 종양 억제에 대한 효과를 확인을 했고 지금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담도한 치료제 ABL001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단독은 아니고 캠페스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2-3 중간 결과 발표가 작년 4월 달에 있었고 여기서 사망과 암 진행 환자 부족으로 인해서 이 지표 결과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내년 1분기에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긍정적인 생존 지표가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FDA 가속 승인을 신청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신청을 하고 하반기에는 진행이 잘 될 것이다. 인정을 받고 상업화까지 가능한 타임라인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아까 앞서서 알테오젠이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를 이어서 ABL 바이오도 좀 성과를 2026년에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의 3대장 하면 알테오젠, 리가캠, ABL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를 내년을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바이오 가운데 두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